자, 이번 시간은요, 책 읽기에 소박한 즐거움을 전해드리는 브런치 타임입니다. 네, 이런 시간 할 땐 되게 브런치를 좀 주면서 하면 더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하나의 주제에 맞는 책과 글을 직접 골라서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바로 김버금 작가,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에 어떤 변화 같은 게 생기잖아요. 가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자발적으로 그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생활에 변화가 있다라면? 저도 워낙에 히키코모리였어서 더 히키코모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전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전에는 좀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잉여 시간을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져보면서 좀 생활이 어떤지 좀 돌아보고 일종의 루틴이 좀 잡히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몇 시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잘 맞아요? 전 너무 잘 맞더라고요. 네. 물론 이 시기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지만 이런 생활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김보음 작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자기에게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요새 미어 터진다는 이태원 클럽엔 도대체 누가 가 있는 걸까?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밖에 나가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번 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사람들과 보냈구나. 우리 집에 있는 시간을 자이던 타이던 이번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삶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또는 앞서 이야기한 루틴이 좀 바뀌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렇게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는 부부가 너무 같이 오래 있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김보음 작가 어떤 글과 책 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가족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번 3월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글을 고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책 한 권과 글 한 편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젊은 작가의 최애 관심사일 수 있는 사랑에 관한 책과 글, 김보음 작가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야 만다라는 책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이 책은 고수리 작가님이 쓰신 두 번째 에세이집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브런치 작가로 활동 중이신 분이고, 이 글은 그동안 브런치에서 연재하신 글들을 모아서 에세이집을 내신 책이라고 하십니다. 이봐요, 당신 삶이 아름다워요라는 제목의 프롤로그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데도 빤히 바라보게 되는 모습이 있다. 누군가의 뒷모습들. 그런 뒷모습들을 볼 때면 이상한 기분에 휩싸인다. 뭐라 설명할까? 그저 스쳐가는 풍경처럼 자연스럽고 평범하지만 알고 보면 오롯이 타인의 눈에만 비치는 외진 모습이기에, 그림자처럼 짙고도 외로운 색깔을 들이우기에 뒷모습은 뭉클하다. 그래서일까? 나는 자주 걸음을 늦추고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의 삶을 짐작해본다. 정작 당신은 모르는 뒷모습에 담긴 이야기를. 뒷모습들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니 당신은 영영 모를 테지만 슬픔도 행복도 모두 당신의 등 뒤에 펼쳐져 있다고. 스쳐가는 풍경처럼 자연스럽고 평범하지만 몹시도 뭉클한 모습으로, 그림자처럼 짙고도 외로운 색깔로. 이봐요, 당신 삶이 아름다워요. 다가가 속삭여주고 싶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은 모른 척 지나가야 오래오래 머무는 법. 나는 단지 발걸음을 늦추고 당신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볼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웅크리고, 그렇게 걷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삶은 우리 등 뒤로 아름답게 펼쳐진다. 프롤로그에서 알 수 있듯이 고수리 작가님은 사람의 앞모습보다는 뒷모습, 그리고 그 뒷모습에 담긴 어떤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야 만다라는 제목도 또다시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느낌도 담겨있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 주체는 나와 너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라는 단어로 묶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제목이 사랑을 나타내기에 너무 좋은 제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책을 한 편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은 버티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승현 작가님의 글인데요. 마침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쓴 글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비슷한 글이 있어서 이 글을 고르게 되었어요.
아, 힘들다. 너무 힘들다. 얼마 전 퇴근길 버스 안에서 기사님이 목이 잔뜩 쉰 목소리로 하는 말을 들었다. 앞문을 열고 나갔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 자리에 앉으며 한 말이었다. 넋두리 같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 같기도 했다. 맨 앞자리에 앉은 나는 머쓱해서 곧 바뀔 신호만 쳐다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배찰 간격에 맞춰 목적지를 수도 없이 순환했을 테니 지쳐있는 게 당연했다. 기사님에게는 신호대기 중이라도 잠깐 쐬는 공기가 달 것이다. 더 좋은 건 집이라는 편한 동굴로 들어가는 일. 정류장에 내려 한 번만 건너면 되는 횡단보도에 선 나도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밤 공기에 하루의 피로를 툭툭 털어내듯 젠걸음으로 걸었다. 그럭저럭 견딜 수 있는 힘듦 덕에 일상은 버틸만하다. 어쩌면 화려한 실력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잘 버티는 내공을 쌓아가는 게 성장의 테두리를 차지하는 것 같다. 어떤 대상이 주변 상황에 움쩍 앉고 든든히 자리 잡다는 뜻을 가진 버티다는 동사이다. 그래서 버티는 상태가 아닌 버티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잘 버틴다는 건 스스로를 연마하는 일처럼 보인다. 앞으로도 힘든 건 상황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자신이 있다는 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울 것이다. 알면서도 자꾸 속수무책이 되는 모난 감정도 뭉뚝하고 여려질지 모른다. 열쇠를 만드는 사람은 섣불리 자물쇠를 구하지 않는다. 자물쇠가 모든 열쇠 해결사가 아니라는 발상이다. 열쇠가 나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나라는 열쇠는 시간이 걸려도 분명 무언가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믿는 힘. 그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은 당장 보이지 않는 자물쇠를 구하려는 조급함과 불안을 키우지 않을 것이다. 열쇠를 만드는 마음은 언젠가 그 가치가 열릴 순간을 푸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담고 싶다. 작가님은 중간에 소설 햇빛이란 소설 햇빛 어른거리는 길 위의 코끼리라는 그런 소설을 같이 첨부를 하시면서 이 글을 완성을 하셨는데요. 버티는 삶에 관해서 쓰신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랑 참 주제가 멀리 보일 수도 있고 닮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참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럭저럭 견딜 수 있는 힘든 덕에 오히려 일상이 버틸만하고 그렇게 힘든 일상들이 잘 버티는 내공을 쌓아가면서 성장하는 테두리를 차지해주는 것 같다는 내용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일상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런 태도가 드러나는 글이어서 요새 힘든 일상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버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면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쇠를 찾고 해결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지 그런 희망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 한 권과 글 한 편을 골랐습니다.